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1특강 5일차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론하고 이제 기기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 우리 1장에 대한 부분들, 직류회로와 직류기, 기기 직류기 부분에서 문제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가 다른 1차보다 많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5일차 문제가 전력하고 이제 직류 전력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응용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외울 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HP는 뭐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전력식을 좀 구별을 좀 하면은 이렇게 좀 될 거예요. 전력, 직류 전력과 교류 전력이 있는데, 지금 타이틀 자체는 직류니까 직류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할게요. 전력식의 가장 기본은 P는 VI죠. P는 VI고 와트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했다. 전력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위예요. 특히나 교류 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요거 V, 요 V를 옴의 법칙에 따라 바꿔주게 되면 V는 IR, 그리고 I, 요거하고 곱해주게 되면 I제곱 R이 되고요. I제곱 R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줄의 법칙이라고도 부르죠. 전류가 흘러가서 R과 만나게 되면 열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줄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열하고 이제 관련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줄열, 줄 찾으시면 되고, 식으로는 I제곱 R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를 바꾸면 I는 R분의 V. 요렇게 돼서요. 두 개가 이제 곱해지게 되면 R분의 V제곱. 보통 이제 용량계산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요거 이제 기능사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얘를 요렇게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HP라고 이제 하는 거는 홀스파워,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리고 얘는 746와트. 이렇게 부르죠. 반올림에서 올리면 6, 안 하면 5. 요렇게 되고, 자, 참고로 또 열량 있죠, 열량. H는 0.24pt, 단위는 칼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거 제가 보통 이론 같은 거 이제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와트와 세크를 곱하면 얘가 줄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임의상수 0.24를 곱하면 칼로리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와트하고 세크를 곱하면 줄이 된다. 자, 문제 다시 갑니다. 1HP는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746와트 3번 되겠고요. 자, 100번. 5마력을 와트 단위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 5마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746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정답이 2번 되겠고요. 101번. 4ohm의 저항에 200V의 전압을 인가하면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력 물어봤어요. 전력. 그리고 지금 직류 전력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쓰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전력은 와트, P를 물어본 거예요. 기호로 따지면. 근데 조건이 저항과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보시면 얘 중에 저항과 전압이 주어진 건 요 식이죠. 그래서 4분의 200의 제곱, 따라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103번. 저항 300ohm의 부하에 90kg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흐른 전류는 얼마냐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저항값 주어졌고, 이번에는 전력을 물어봤고요. 전력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력
전류, 저항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건 세 개 중에서 얘죠. 그러면 P는 I제곱 R이고 전류 물어봤으니까 얘 넘기면 I제곱은 R분의 P가 될 거고 제곱 없애면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러면 루트 9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랫값 300. 이거 계산하시면 2번 된다고 하네요. 17.3A. 17.3A. 자, 다음 104번. 자, 104번부터 107번까지 쭉 묶으시고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104번. 100V에서 5A가 흐르는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전열기라고 하는 건 열을 내는 기구인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스탠드가 이렇게 있어요. 스탠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전구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갓도 좀 씌울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놓고요. 지금 여기 현재가 100V예요. 그걸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압이 걸렸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이 전류가 지금 5A라고 하는 겁니다. 5A. 근데 얘를 바꿨어요. 전압을. 이걸 V2라고 할게요. 바꾼 전압을 120V로 바꾼 거죠.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흘러갈 거고요. 전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흘러가는 전류도 바뀌겠죠. 이때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구의 저항값이에요. 전구의 저항은 물질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저항은 고정이다라고 이제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ohm의 법칙이 되겠죠. R은 I분의 V. I분의 V. 그러면 I가 지금 얼마냐 이거고요. 그리고 전압이 120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전류를 구하니까 얘하고 자리만 바꾸면 되죠. 요거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우리는 R값만 지금 구하면 되는데 아랫값을 뭘 이용하느냐? 맨 처음 주어진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I분의 V. 그래서 5에 100이 돼서 25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20을 집어넣게 되면 6A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V일 땐 5A였는데 120으로 바꾸면 6A가 되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은 20V일 때 60W, 30V일 때 몇 와트냐 이거고요. 106번은 200V일 때 500W, 220일 때 몇 와트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얼마일 때 얼마, 그러면 얼마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다만 105번, 106번, 107번은 와트, 전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전압전류만 얘기했던 문제였고요. 자, 107번 볼게요. 그대로 지우면 되고요. 자, 200V에서 전압이 200V예요. 이때 전력이 1kW입니다. 그럼 1000W죠. 1000W죠. 요게 1000W다 이 얘기예요. 이때 100V로 바꾸면 전압을 100V로 바꾸면 이때 전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력식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중에서 전압, 전력, 그리고 저항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P를 구하는 거니까 P는 R분의 V제곱이 되고 전압은 100이에요. 근데 아랫값을 몰라.
그래서 이 아랫값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자리 바꿔서 R은 P분의 V제곱. P의 값은 1000이고요. 전압은 200의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5미 나온대요. 45. 그래서 요 45미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이 2번입니다. 기능사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10번. 말로 물어보는 단골 문제네요.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 열.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열이 발생하더라. 아유가 만나게 되면 열이 발생하더라. 이게 줄의 법칙이죠. 1번 되겠습니다. 자, 112번. 줄의 법칙에서 열량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 기본적인 건 I제곱 R이죠. I제곱 R.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단위가 줄이에요. I제곱 R은 아까 뭐였냐면 와트였어요. 와트. I제곱 R은. 근데 여기 지금 단위가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니에요? 와트에 세크를 곱해야 단위가 줄이 된다라고 그랬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 0.24를 갖다가 곱하면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 1, 2, 3, 4가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열 그러면 I제곱 R인데 얘는 와트 줄이니까 뒤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13번. 전력과 전력은 와트고요. 전력량은 세크 시간까지 들어간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까지.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전력은 전력량과 다르죠. 얘는 와트, 얘는 세크 시간이 들어간 거고요. 굳이 따지면 와트에 세크가 들어갔으니까 줄이죠. 줄. 자, 2번 전력량은 와트가 아니라 줄로 표시되는 거죠. 와트 세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전력량은 칼로리 단위로 환산된다. 되죠? 곱하기 임의상수 0.24를 곱하면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은 칼로리 단위로 환산할 수 없다. 전력은 와트잖아요. 여기에다 0.24를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와트 세크, 즉 줄에다가 0.24를 곱해야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보통 전력하고 전력량을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상관은 크게는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해석을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와트, 전력량은 와트의 시간, 즉 줄 단위로 표시된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4번. 전력량의 단위는 뭐냐? 와트에 세크가 들어간 거니까 3번 되겠네요. 자, 115번. 와트 세크와 같은 것은 뭐냐? 두 개를 곱하면 뭐다? 줄이다. 여기다가 0.24를 곱하면 칼로리다. 1번 되겠습니다. 단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16번 계속 나오네요. 116, 117, 118, 119, 120번까지네요. 자, 116번. 와트의 아워의 의미가 같은 것은 뭐냐? 요거 시간이죠, 시간. 근데 와트에다가 세크를 곱하면 이게 줄인데 지금은 와트에다가 세크는 세크인데 아워잖아요. 1시간. 그러면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기 때문에 3600초가 되는 거죠. 3600초. 그래서 와트의 세크 3600줄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네요. 보통 답만 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한 번쯤은 좀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8번. 1kWh는 몇 킬로칼로리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1kWh는 860kcal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119번. 1칼로리는 몇 줄이냐라고 했는데, 자, 요거들 보통 이제 많이들 틀리시는데요. 와트하고 세크를 곱하면 줄이잖아요, 줄. 여기에다가 0.24를 갖다가 곱하면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칼로리. 그러면 요게 지금 1이잖아요.
몇 줄이냐라고 했으니까 얘가 넘어와야죠. 그러면 1분의 0.24가 줄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4번 됩니다.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자, 121번부터 127번까지 열량 관련된 이제 계산 문제고요. 자,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127번까지입니다. 자, 1.5kW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30분간, 30분이네요. 할 때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냐? 칼로리냐라고 했으니까 열량 계산식이 되는 거고요. 열량은 0.24 PT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칼로리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개 더. 이때 P는 VI로도 할 수 있고, 단위가 와트죠. I제곱 R로도 할 수 있고, R분의 V제곱으로도 할 수 있죠. P는 요거. 그리고 시간은 세크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0.24 P가 와트, 킬로와트. 그러면 1.5kW니까 1500 곱하기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초로 바꾸면 30 곱하기 60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1번 되겠습니다. 1번 123번 3kW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썼대요. 1시간. 이때 발생하는 열량 물어봅니다. 그러면 0.24 3kg니까 3000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60분 곱하기 60초 계산하시면 정답이 4번 되겠네요. 이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칼로리잖아요. 문제는 킬로칼로리고요. 공 3개 빼야죠. 참고하시고. 자, 124번 500옴의 저항에 아래값이 주어졌고요. 전류가 1A래요. 전류, 저항값, 전류값. 이때 1분 동안 흐를 때 열량. 1분 먼저 하겠습니다. 1분. 자, 시간이 1분이라고 했으니까 60초죠. 60초. 우리 앞에 한 거 똑같아요. 자, 근데 앞에서는 전부 다 와트로 그냥 주어졌어요. 121번, 2번, 3번 다 그냥 와트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전류와 저항으로 주었잖아요. 전류와 저항으로 주었으니까 요식을 써서 계산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I제곱 R 요렇게 계산하는 거고,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1의 제곱 곱하기 500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124번 봤고요. 125번은 숫자만 바꿔놓은 거고요. 126번도 숫자만 바꿔놓은 거. 127번은 R분의 V제곱 뭐 요걸 쓰거나 이제 바꾸는 거. 요거를 전압하고 전류니까 얘네요. 얘요. VI 쓰는 거. VI 쓰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좀 자유자재로만 하시면 얘네들은 얼마든지 이제 푸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129번서부터 이제 우리 1장 마지막 157번까지는 이제 응용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129번부터 136번까지는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이론 내용에서 이제 할 때 뭐 요런 걸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금속이 있어요. 저의 여기 팔꿈치까지를 그냥 금속이라고 할게요. A 금속과 B 금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 알루미늄이나 철 이런 건 안 됩니다. 콘스탄트나 뭐 산화 티타늄 뭐 요런 같이 좀 특별한 금속들이 있어요. 기사나 산업기사는 얘네들을 뭐 몇 도, 허용 온도가 몇 도까지 버티는 뭐 요런 문제들도 있지만 기능사는 그냥 두 개의 금속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A 금속과 B 금속을 갖다가 접합을 시켜요. 이때 접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접점,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접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접점부 쪽에 열의 흡수 또는 방출 현상이 일어나면, 즉 온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걸 우리는 열 기전력이라고 부르죠. 열 기전력. 그래서 두 개의 접합이 되었을 때 전류가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 제어백이죠. 제어백 또는 지백 또는 뭐 C백, 지백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SEEB 뭐 이렇게 가니까 영어 별로 안 좋아해서 제어백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지백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제백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같은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이거를 전자냉동기를 이용한 거죠. 이거를 갖다가 전자냉동을 이용한 열의 흡수 또는 발생되는 걸 이용을 해서 발산되는 걸 이용해서 얘를 사용한 거. 이게 펠티어죠, 펠티어. 그래서 보통 제어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열 기전력 또는 뭐 폐회로가 구성된다. 이런 걸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고, 전자냉동, 열의 흡수 또는 뭐 발산을 시켜서 뭐 전자냉동을 이용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펠티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9번 보겠습니다.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해서 폐회로를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이때 기전력이 이걸 열기전력이라고 하죠. 뭐야? 이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제어백, 지백, 제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130번. 두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 차를 줬을 때 열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제어백 1번이라고 한다. 말만 바꿔놓은 거죠. 132번, 131번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길게 해놓은 거니까 꼭 봐두시고요.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연료의 접속에 뭐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펠티어라고 하죠. 열의 발생 또는 흡수. 이걸 이용한 게 뭐예요? 다음 문제요. 전자냉동이죠, 이게.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6번. 자, 금속 A와 B로 만든 열 전쌍과 같은 접점 사이의 임의 금속 C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금속이 지금 몇 개라는 얘기예요? 3개죠. A, B, C. 요거를 삼금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3번. 137번. 자, 137번부터 8, 9번 요 세 가지, 요 세 개를 좀 묶어 주시고요. 전기 분해를 하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과 관계가 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W는 KQ 요렇게 이제 쓰는데, 요렇게 쓰는데 이것을 나타낸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로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138번. 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어느 값에 비례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화학당량이라고 하죠. 용어적인 부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자, 139번. 전기 분해를 통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과 화학당량과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화학당량은요. 원자량과 원자가를 나눈 값을 얘기하죠. 요거 화학당량은 원자량과 원자가를 갖다가 나눈 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W는 KQ라고 적었죠. 여기 있구나. 요게 전기량이죠. 전기량 또는 전하량이라고 하죠. 우리 1일차 할 때 했던 거예요. 1일차 할 때 Q는 IT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요거 한 것을 화학당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화학당량과 전기량은 어떤 관계냐라고 했으니까 요거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죠. 이게 화학당량이니까. 그러면 비례한다.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140번. 니켈의 원자가, 요게 2고요. 원자량,
요게 58.70이래요. 화학 당량은 어디냐? 두 개 나누면 되죠?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144번. 전극의 불순물. 자, 144번하고 145번, 6번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자, 전극의 불순물로 인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부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국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설페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설페이션. 우리 보통 건전지가 오래되면 산화가 돼서 그 플러스 부분 쪽에 하얀 색깔 같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껴요. 하얀 색깔 같이. 먼지 같이 이렇게 끼는데 그거를 설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국부작용이라고 한다. 불순물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국부작용. 그 다음에 그 불순물이 이렇게 하얗게 이제 끼는 거는 설페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답이 1번. 자, 148번부터 이제 나머지 157번까지입니다. 157번까지는 납축전지, 전해액, 양극은 뭐냐, 음극을 뭐냐, 이제 요런 문제고요. 여기는 주로 그냥 문제단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1차 전지는 보통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 2차 전지는 재충전하는 거. 배터리와 같이 재충전. 우리 핸드폰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 1차 전지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망간이죠. 망간. 3번 되겠습니다. 자, 150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는 뭘 쓰느냐라고 하는데 요게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PbO2, 이산화납, 묽은황산 전해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납, 양극에는 이산화납, 그리고 음극에는 방전. 이걸 충전하면 황산납, 물, 황산납 이렇게 이제 나타나더라. 아니면 얘하고 얘가 두 개를 더해서 EPbSO4 이렇게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양극은 이산화납 PbO2, 전해액은 H2O,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는 납, Pb 납이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물어본 건 전해액을 물어봤으니까 묽은 황산 2번 되겠습니다. 151번 납축전지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거 방금 전에 한 거죠. 묽은 황산 이거를 화학식으로는 H2SO4 1번 되겠습니다. 자, 152번 납축전지가 완전히 방전하면 음극과 양극에는 무엇이냐. 음극은 아까 뭐였어요? 음극은 납 Pb였고요. 양극은 PbO2 이산화납이었죠.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아까 화학식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아까 했던 화학식.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음극은 Pb고 양극은 얘죠. PbO2 없네요. 여기는 PbO2가 얘죠. 이산화납. 근데 무엇으로 변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154번 묽은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었을 때 아연판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식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할게요. 좀 쉽게 얘기하면 교류는 안 되죠. 교류는 안 되고 무조건 직류여야 되고요.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크게 그렸는 거 다시 그릴게요. 비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H2SO4 요렇게 되고 극성을 요렇게 해서 플러스가 띄고 여기 마이너스가 띄겠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띄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해액이 있는 애서 여기는 플러스는 이쪽에 붙는 거고 마이너스 애들은 플러스 쪽에 붙는 거고 플러스 애들은 여기 마이너스에 갖다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플러스 극은 이제 구리판 요렇게 나오고 마이너스는 아연판 요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음극이 되겠죠.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묽은 항상용액에 구리와 아연,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뭐예요? 지금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 H2 요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은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극판 마이너스 극에. 그래서 수소가 되며 여기 구리판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화학식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리, 수소 요거 두 개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157번. 알카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2차 전지죠. 그래서 니켈, 카드뮴 전지. 이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 문제예요. 요즘은 2차 전지로 니켈, 카드뮴 쪽보다는 리튬을 이제 많이 쓰죠. 보통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리튬 이제 전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쓰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래요. 157번까지. 자, 그러면 이제 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번. 직류전동기의 공급전압을 V, 자속을 파이, 전기자 전류를 I, 전기자 저항을 RA, 속도를 N. 되게 많아요. 속도식은 얼마냐 라고 이제 했는데, 자, 기기 쪽에서 우리 직류기 파트 속도 제어 그러면 두 가지 이제 크게 이제 식을 나타내는 게 유기기전력식에서 출발을 하죠. 유기기전력 E는 A분의 PZ 파이의 60분의 N. 이렇게 되고, 이때 요 놈을 기계상수 K라고 쓰죠. 그리고 파이의 N. 요렇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이때 속도 N. 요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고, 요거 넘겨주면 N은 K분의 1. 이걸 K-라고 그냥 쓰고요. 파이의 2. 요렇게 되고, 다시 얘를 표현을 해주면 K는 파이의 요거 바꾸는 거죠. V-IA RA. 속도 제어식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유도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조금 중간에 생략을 하긴 했지만 결론 요 나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 제어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는 다시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플라이휠이 부착되는 일근어 방식이 있죠. 그래서 광범위 속도 제어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속이 들어간 요거를 계자 제어, 정출력 제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항 제어 세 가지로 표현한다. 다음 중 속도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찾아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134번.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니까 주파수 제어법. 이거는 이제 유도기에서 나오는 방법이죠. 4번이 되겠고요. 137번. 자,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선별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134번서부터 141번까지는 다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7번 봅니다.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 광범위한 속도 제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 제어라고 그랬죠? 4번 되겠고요. 138번. 자, 속도 제어 방법 중 전압 제어법으로 제철소의 압연기, 고속 엘리베이터 제어 등이 사용되는 게 워드 레오너드 방식. 여기에 플라이휠을 비착해서 쓰는 거는 일근어 방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39번. 워드 레오너드 방식의 속도 제어는 무슨 제어? 전압 제어. 4번 되겠고요. 140번. 플라이휠이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제어요? 일근어 방식. 2번 되겠죠. 죄송합니다. 141번. 자,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된대요. 정토크 제어는 전압 제어를 얘기하고요. 정출력 제어가 계자 제어예요. 조금 좀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효율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제어 4번 되겠습니다. 자, 143번. 전기자 전압을 전원 전압으로 일정히 유지하고 계자 전류를 조정해서 자속 파이를 변화시킨대요. 자속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계자 제어가 되겠죠? 1번 되겠습니다.
144번 전기자 회로의 저항을 변화시켜 속도를 조정한대요. 그러면 저항 변화니까 저항 제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제어 문제 한번 봐봤고요. 144번까지 봤죠. 자, 145번인데요. 145번은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건데 145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51번까지예요. 152번은 가감 저항기로 이제 쓰는 거니까 뭐 기동기라고 이제 하는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151번까지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는 어떻게냐? 직류기예요. 직류기. 직류기에서 속도 제어하면 얘밖에 없거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고 자속 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회전수는 증가하겠죠. 상승 2번 되겠고요. 147번, 145, 6, 7 같은 문제인데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 여기를 2배 한대요. 그러면 얘는 반비례하니까 2배를 하면 얘는 떨어지겠죠. 감소 2분의 1, 1번 되겠고요. 단만 외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만 차라리 이걸 외우면 나머지가 다 해결돼요. 자, 148번. 계좌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증가하겠죠. 비례하니까. 자, 151번. 계좌 저항을 감소하면 앞에는 증가, 이거 감소. 그럼 얘도 감소하겠죠. 2번. 153번. 자, 153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155번까지 3, 4, 5번 제동법입니다. 제동법. 자, 우리 제동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은 열을 갖다가 이용해서 제동한다 해서 발전 제동 있죠. 산악 지역이나 급경사 지역에서 쓰는 건 회생 제동.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 개의 상종 또는 두 개를 바꿔서 상을 바꿔서 이제 제동을 나가는 거를 역상 플러그인 제동이라고 하죠. 역전 제동. 자, 다음 전기적 제동법이 아닌 거 발전, 회생, 역상, 역전, 플러깅. 그래서 요 세 개가 제동이고 저항 제동이 아니죠. 4번 되겠습니다. 154번. 직류전동기 전원에 접속한 채로 전기자의 접속을 반대로 바꿔서 회전 방향과 반대 토크를 발생시켜 갑자기 정지 또는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플러깅 제동이라고 한다. 3번 되겠고요. 3상 같은 경우는 3개의 선 중 2개의 상을 바꾸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억해 두시면 돼요. 155번. 전동기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환원시켜서 회생시킴으로 제동하는 거. 문제 답이 벌써 있네요. 회생.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56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65번까지네요. 165번까지. 자,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일단 손실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있죠. 그리고 무부하손은 같은 말로 철손, 철에 의해서 나타나는 손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는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있어요.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강판을 설치를 하고 와류손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성층철심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제가 외울 때는 이거를 요게 히스테리, 요게 히스테리, 요게 와류, 맴돌이 전류, 그 다음에 요게 성층철심, 요게 규소강판 이렇게 해갖고 저는 보통 이제 요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윙크하는 모양 같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면 안 헷갈릴 거다. 안 헷갈릴 거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뭐 암기 요령은 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시고 그 중에서 요 철손이 히스테리손과 와류손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부하손은 이제 동손이라고 하죠. 원래 동자가 구리 동자인데 뭐 움직일 때 나타나는 손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손실 요렇게 이제 외우셔도 되고 여기에는 뭐 기계손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풍손. 그리고 이제 같은 말로는 줄열손이라고도 하죠.
자,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와전류하고 시스테리 같은 경우는 요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계손은 풍손.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7번. 직류전동기 부하에 따라 손실이 변하는 것은 부하에 따라 변하는 거이기 때문에 정답이 구리손 되겠고요. 158번. 직류전동기 고정 손실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손실이죠.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손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저항손. 얘는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손실이죠. 자, 159번. 규소강판으로 성측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요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거 히스테리손과 와류손, 철손 감소. 자, 다음 162번.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뭐냐?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죠. 근데 얘는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규소강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층은 요 성층 철심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와류손 적게 하기 위해서 4번 되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63번. 와전류선, 일명 맴도르전류선 감소하기 위한 거. 와전류는 성층 철심을 설치한다.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165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를 우리는 표요부하선이라고 하고요. 요런 거는 그냥 하나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 자, 166번부터 효율 한번 보죠. 효율. 자, 166번부터 효율 문제가 몇 번까지냐면 170번까지인데요. 170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짜투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효율은 일단 가장 기본은 에타라고 쓰고 입력분의 출력이죠. 곱하기 100. 자, 근데 뭐가 있어요? 규약 효율이라는 게 있죠. 약속으로 정해놓은 효율. 그 중에서 비읍자로 들어가는 발전기와 변압기, 발전기와 변압기는 요 입력분의 출력에서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 출력 요렇게 쓰는 거를 규약 효율이라고 하고, 전동기는 반대로죠. 입력을 두고 요 출력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쓰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규약 효율이라고 한다. 자, 그 중에서 전동기 규약 효율이니까 입력 요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요거 외울 때 보통 이제 요거 출발 전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라고 하는데, 그건 뭐 암기 요령이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만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167번.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출력으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요거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요거 P하고 Q가 여기에서 뭐라고 주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알고 찾아요? 형태를 보고 찾아요. 형태를 보고 찾으셔야 되고요. 정답이 4번. 분모에 2개 들어가고 분자에 하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얘밖에. 자, 168번. 효율이 80%, 출력이 10kg, 입력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입력. 응? 요거 물어봤을까? 얘하고 자리만 바꿔. 그러면 입력은 에타의 출력 요렇게 되고, 출력이 10, 요거 0.8 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3번 되겠습니다. 169번.
출력이 10, 효율이 80, 기기의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얘가 전동기든 뭐 발전기가 됐든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출력이 지금 10이라고 했고 효율이 0.8이면 입력값이 나오죠. 바로 앞에 문제 12.5. 입력값 나오죠. 나오는 거는 이제 기기 손실 물어봤잖아요. 손실 물어봤으니까 입력에서 출력을 빼면 손실 나오겠죠. 그러면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출력 주어졌고 손실 물어봤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럼 편하신 대로. 전 개인적으로 요게 편하긴 해요. 요게 편하긴 한데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봐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그냥 답만 문제다 보고 넘어가셔도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차 문제, 5일차 이론과 기기가 조금 생각보다 다른 1차보다 문제가 좀 많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